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3.1 서울민회 관련자들을 모시고 대담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를 보는 저는 최자영이고 부산 외국어대학교에서 근무를 했고 현재 부마항쟁연구소 소장으로 있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3.1 서울민회 의장님으로 계시는 황선진님.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부의장으로 계시는 정혜랑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 3.1 서울민회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게 이제 궁금할 텐데요.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 황선진 회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민족이 집단적 에너지를 역사상에 가장 크게 분출했던 1919년 3월 1일 3.1 대혁명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 사는 착하고 참된 보통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으로 서기 위한 그런 발걸음의 시작이 바로 3.1 서울민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취지로 3.1 서울민회를 만드셨습니까? 예, 그런데 언제부터 이거를 시작하셨고 그전에는 어떤 일을 하시다가 이쪽으로 민회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저희들이 궁금하니까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3.1 민회, 서울민회가 아니라 3.1 민회는 동학혁명 120돌 되는 2014년에 이렇게 제기를 해서 그때 이미 3.1 혁명의 정신을 이어받고자 하는 3.1 민회를 화백회의 방식으로 한번 해본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2018년 제 3.1 혁명 99주년을 맞이해서 마찬가지의 취지로 작년 3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3.1 혁명 100년 대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저의 또 다른 그룹하고 활동이었고, 요 서울민회는 3.1 서울민회는 정혜랑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민회라는 거를 한 사람들은 뭐 많고 지금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그게 3.1 민회로 이렇게 된 건 크게 두 흐름인데, 아까 말씀하신 이제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흐름이 하나 있고, 또 한 흐름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서 그걸 시도한 적이 있어요. 2012년에. 그런데 그런데 안 됐어요. 그거는 안 됐고, 그때 뭐 정권도 바뀌고 이런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2017년에 유월항쟁 30주년이죠. 30주년 기념으로 서울시에 있는 7개구에서 민회를 했습니다. 그 민회는 주로 이제 민회에서 이 주민들의 문제를 공론화해서 그래서 공론장의 방식으로 민회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이어받으려고 그랬는데,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신 이제 3.1 민회도 이제 저도 같이를 했는데, 그 여러 그룹들이 저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속해 있는 주권자 전국회의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서 6월항쟁 30주년 때 그 민회 운동을 주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그리고 이 3.1 민회 2018년에 3.1 민회에도 같이 참가를 했는데, 그때 행사는 성공적으로 치러졌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후가 더 진척이 잘 안 됐습니다. 그거는 6월항쟁도 마찬가지고 6월항쟁 30주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주권자 전국회의가 새로
시작을 하는데 시민과 미래라고 하는 또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과 미래와 주과자전국회의가 같이 서울시의 구 단위의 민회를 조직하려고 구 단위의 그 민회 풀뿌리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말하자면은 모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민회 추진위를 만들었는데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친 결과 그 구 단위 사람들이 구에서 민회를 만드는 거는 실제로 어렵다. 그래서 서울 차원에서 차라리 만들고 자기네가 참여하겠다. 이렇게 돼서 저희가 이제 민회 추진위를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제주에서 민회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제주? 예, 제주도. 예, 그래서 3일 제주 민회, 우리는 3일 서울 민회 이렇게 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 아닌 사람들이 왜 서울만 그러냐. 그런데 다른 데서는 지금 민회를 만들 수는 없고 그래서 그 다른 쪽 사람들이 이제 이 서울 민회에 같이 참여해서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여기서 분화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1월 26일 날 전체 총회를 했고 예, 올해. 올해 예. 그다음에 이제 2월 16일 날 그 6개 분과 회의 토론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3월 1일 날 그 결과를 보고하는 총회를 또 했고 예. 이제 앞으로 이제 1년 임기로 하반기 총회를 또 할 거고 그 사이에 또 분과 내지는 분과위원회 내지는 임시총회 이런 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예. 6개 분과위원회라고 그러셨는데요. 예. 민회 산하에 6개 분과위원회가 있는 겁니다. 네네. 근데 그렇죠. 그거는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잠깐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 이제 일단 그 위원들이 예. 저희 위원은 잠깐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500분이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추첨을 해서 처음에는 310명을 하려고 했어요. 3.1절 기념으로. 그랬는데 350명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왜 그랬냐면은 사실 그 일상사에 바쁘고 그래서 그런지 신청을 하셨는데도 그리고 이 추첨해서 이 선발이 되셨는데도 안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유를 둘러고 350명을 했고 나머지는 이제 예비위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분과위원회. 아니요 전체. 예, 전체가. 그러니까 그 3일 민회 산하에 그러니까 3일 민회 분과위원회. 전체가 그 350명이고 예. 그것을 이 본인들이 희망에 따라서 6개 분과로 나눴죠. 예, 그 처음에는 분과를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엔 8개 분과로 하려고 했는데 2개는 워낙 지원자가 적어서 그냥 안 만들었고 그게 이제 사법개혁하고 그다음에 청년과 미래였는데 그거 나머지 이제 6개인데요. 분과는 되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이제 뭐 물론 위원장이 있고 간사가 있고 그다음에 전문가 그룹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위원들이 있고 그 또 이 소분과로 나뉜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분과 같으면은 이 소분과로 나눠서 예. 그래서 이제 경제민주화 같으면은 나눠 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뭐 경제 정의 실천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주택 복지 문제도 하고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첫날은 1월 26일에는 저희 총회를 한 후에 분과로 나눠 가지고 그러니까 그 분과가 어떤 게 있는지 소개를 6개 분과. 6개. 예, 예. 그렇죠. 정치개혁 분과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경제민주화가 있고 평화와 통일 그다음에 교육개혁이 있고 그다음에 마을공화국이 있고 환경과 에너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뭐 정치개혁이나 네. 뭐 사법개혁 이런 것도 정치개혁에 포함이 될 것 같고 네. 중요한 문제들을 이렇게 섭렵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그 아까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신
구 단위에서는 민회가 그 구성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서울시 단위로 해서 서울시민회로 이름을 정하시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의장님께서 왜 구 단위에서는 잘 되지 않았는지 그래서 서울시 단위로 만들게 됐는지를 설명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부의장님 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간단한 이유예요. 그거 만들기에는 현재의 그 풀뿌리 단체나 이런 데들이 힘이 부족한 거죠. 시민들의 힘이 부족하다는 뜻입니까?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시민들이라기보다 아무튼 그걸 추진하는 세력들의 힘이 약하다. 그러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민회 구성에 호응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겠나요? 제가 보기엔 그거보다는 이제 새로운 민회 운동이 이제 시작이잖아요. 예. 근데 아직 민회의 활동가들과 일반 대중들과의 결합 정도가 예. 아직은 좀 미비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민회를 시작하는데 그 일반 시민들이 이 민회가 뭐 하는 건지 목적이 뭔지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아니요, 아직 알려지지도 않았고. 알려지지 않았죠. 예. 그러면 이거를 알리기 위해서 이 목적이 뭔가 아니면 방법이 어떻게 우리가 민회를 구성해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게 명확하면 시민들이 호응도가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목적이 뭐며 이 그 목적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그 구현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 시민들이 이 자리를 빌어서 알아듣기 쉽도록 이게 호응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내 삶의 주인은 나이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그런데 이 각 개인들은 혼자 살 수 없고 무리를 지어서 한 동네에 살기도 하고 또 한 국가에 살기도 하고 그러는데 국가의 제도가 국가의 체제가 또는 어떤 특정한 지역의 삶의 체제가 그 국가의 주인이 되어야 할 그 대중들이 주인으로 살아가기에 적합하지 않게 짜여져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는 국가, 사회 전체에서 민이 네. 삶의 주인으로 실질적인 삶의 주인으로 나서기 위한 아주 조직적인 무기가 바로 민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민주정이란 말도 그런 것과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목적은 이해가 갔는데 우선 듣기에 시민들이 너무나 좀 추상적이고 그러니까 좀 현실적이지 못하다 이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듯이 저작년 이 정권 바뀌고 난 뒤부터 저희들이 국민 개헌 발안권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들이 개헌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게 과거에 유신 독재 때 빼앗긴 건데 이거를 돌려달라고 얘기를 해도 현재 국회에서 들은 척도 하지 않는데 이거 하나도 독재 정권이 뺏어간 것도 우리에게 주지 않는데 어떻게 민이 그렇죠. 지금 국가 위정자들의 그 특권 민을 무시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민이 중심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투쟁 방안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개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이 48년도에 성립됐잖아요. 예. 근데 48년도에 성립이 될 때 그 시스템을 이렇게 짠 그 주체가 우리 민이 아니었죠. 맞습니다. 예. 미군이라든가 예. 또는 미군이 재등용한 일제 잔재라든가 잔존 인물이라든가 이런 예.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국가 시스템을 구성했고 그것이 지난 70년 동안 우리 나라의 모든 시스템을 이어가고 있어서 민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고 예.
특히 그것도 이제 간접 민주주의로 대의 민주주의로 짜여졌는데 대의 민주주의 체제에서 민이 직접 주인으로 될 수 있는 그 한계가 너무나 명확해서 이 민회는 그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부터 더 나아가서 국가 전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삶에서 스스로 주인이 되는 그런 그 일을 시작하게 예, 시작. 예, 예.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로 그 점인데요. 그 목적은 제가 알겠고 민을 중심에 세우자. 그런데 이 기득권이 그쪽 한 가지 국민 개헌 발언권도 지금 마이동풍으로 못 들은 척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들만 모은다고 그를 뺏어올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그거를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주추들부터 놔야 되는데 그 초석을 첫 번째 단계를 어떻게 시작을 하실 것인지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원론적인 목표는 누구든지 그 동의를 하는데 그거 없이 사람들만 모아가지고서는 이게 너무나 피상적이고 현실과 맞물리지를 않기 때문에 사람들도 거기에 에너지를 이게 시간 낭비 같아서 투자할 필요를 느끼지를 못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구 단위에서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 이제 그런 게 그런데 원인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니까 이제 일단 350명을 모으셨으니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만 된다. 이렇게 지도부에서 네, 그런 생각이 드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뭐 두 가지 방향에서 예.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하나는 국회를 재구성하는 일에 착수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국회를 재구성하려면 예. 투표권은 일반 국민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 이 국민들이 자신의 투표권을 행사할 대상 예. 이 이렇게 민의 선택권에 나타나 있지 않으니까 예. 국회를 재구성하기 위해서 민의 의사를 잘 대변하고 예. 끝까지 관철시킬 수 있는 예. 그리고 국회의원이 된 뒤에도 민의 대중의 말을 이해를 잘 들을 수 있는 이런 분들로 재구성하는 일이 있겠다고 생각되고요. 예. 또 또 하나는 이제 그 견고한 박근혜 정권 또 그 이전에는 이승만 정권 예. 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민의 맨주먹이 모여서 무너뜨렸잖아요. 예. 그렇듯이 그 지금 우리 민이 예. 그 시대 정신과 대의에 결합해서 독재 정권을 또 포갑 정권을 무너뜨린 역사적 경험이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우리 우리 대한민국이고 우리 한민족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일시에 터뜨려지고 다시 또 일상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만드는 민회는 일상으로 가 있되 다시 흩어지는 이런 그 모래처럼 흩어지지 말고 일상에서부터 뭉쳐서 그 의사를 전달하는 전체적인 국가적인 시스템을 갖추면 그것이 바로 그런 그 아까 말씀하신 국민 발언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저 사람들의 의지하고 관계없이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발휘할 수 있는 큰 힘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두 가지 방향입니다. 국회를 재구성하고 직접 민주적으로 의사를 집약을 해서 그걸 표출하는 이런 방법을 일상적으로 이렇게 한다. 너무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촛불의 일상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는 과정을 보면은 이제 알 수 있는데 실제로 민의 힘으로 탄핵을 시켰지만 그 과정은 사실 헌정 질서 내에서 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헌정 질서라는 게 결국 그러니까 그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한 게 그 사람들이 하고 싶어서 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 일부 그런 국회의원도 있지만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탄핵 쪽으로 들어서면서 이게 가능해졌잖아요. 그게 바로 민의 압력이었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국 파면 뭐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고 한 것도 예. 사실은 이제 그런 결정을 내린 것도 민의 압력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가만 보니까 민의 압력만 있고 그 질서를 하니까 그건 다시 옛날로 싹 돌아가고 그리고 그 결과 정권을 가진 사람들은 또 여전히 뭐 그걸 물론 이 사람들은 뭐 완전히 옛날 정권하고 똑같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로 민의 뜻에 반하는 이런 것들이라든가 또는 적폐청산이나 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거나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서 점점 가더니 이제는 옛날에 탄핵이 됐어야 할. 맞아요. 예, 저는 이제 그걸 탄핵 잔당이라고 부르는데 예. 이 사람들이 그냥 이제 부활한단 말이에요. 예. 이게 왜 그러냐? 예. 이게 왜 그러냐에 대한 걸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제 느껴야 되는데 예. 그러면 결국은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어려우면서도 또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할 이유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민이 그걸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국민 발안제나 국민투표제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제 대의제를 보완할 국민 소환제 그리고 이 마을마다 저희는 그 핵심을 그다음에 마을마다 마을 정부, 마을 의원, 마을 기금 그리고 또 우리 의장님 많이 말씀하시는 마을 내에서의 어떤 그 우리 공동체의 건전한 그 문화적 헤게모니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민회가 그럼 뭐 하느냐? 저는 이제 저희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뭔가 한 가지 주제로 쫙 하자 이랬거든요. 그러다가 그렇게 6개 분과로 하고 이렇게 되게 된 게 예. 사실 한 가지 주제를 아무리 우리가 떠들어도 안 들을 거예요. 예. 거의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그게 그러나 또 우리는 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하고 그걸 또 언론 등을 통해 가지고 계속 알리고 계속 압박을 가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그 민회가 조직이 시군구 단위서부터 광역해서 또 심지어는 읍면동까지 점점 늘어날 겁니다. 어느 순간에는 들불처럼 일어날 거라고 저희들은 확신을 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아까 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촛불의 일상화, 이 일상으로 돌아갔다고 그래서 맡기고 놓치지 말자. 계속 우리의 주장과 이런 걸 우리가 토론하고 그래서 저희는 학습의 장이고 단련의 장이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힘이 어느 정도 모이면 투쟁의 장이다. 민회가 이렇게. 네. 이제 그 투쟁. 예. 그래서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 촛불혁명, 예. 투쟁. 예. 그런데 이 촛불혁명과 투쟁은 예. 지금 기존의 헌정질서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헌정질서 내에서 이루어지는 기득권 세력을 교정해 나가는데 이제 그 촛불혁명 어떤 시기든 투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가지는 의문점이 지금 서울민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중에는 각 지역 세부적으로 확대를 해 나간다는 점에서 우선 주춧돌로 의미를 가지는 것 같아요. 네. 서울민회가 중심이 돼서는 안 될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희 역사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거대한 혁명이 자주 일어났다. 동학이나 3.1이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4.19 이런 것도 있고 또 뭐 5.18도 들어갈 것이고 부망쟁도 들어갈 것인데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우리 민족 자체가 저항적이다 이런 것보다
반대 현상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제가 생각할 때. 왜 그러냐면 너무나 저항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정권이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가서 그래서 더 이상 바닥을 칠 수가 없어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저항의 거대한 저항의 역사가 장점이 되기보다는 이제 그런 거대한 저항이 일어날 때까지 참는 이 이렇게 이런 거를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금방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촛불의 일상화, 만일에 이 저항이 일상화된다면 그런 거대한 저항이 일어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는 국회의원들을 뽑았는데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이제 촛불 혁명을 할 수가 있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제시하고 싶은 문제가 있는데요. 그걸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이게 서울 3일 민회란 말이야. 아니, 3일 서울 민회입니다. 예. 근데 여기에는 세 가지 개념이 합쳐져 있어요. 예. 서울이 들어가 있고, 예. 그다음에 3일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민회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 점에 대해서 의장님과 부의장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면 이제 이번 이제 그 방송은 이제 성공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3일이라는 것은 일본에 저항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친일파가 아직도 내려와서 우리 기득권을 사실은 장악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친일이 친미가 되고 지금도 수구 보수 세력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3일이라고 했을 때 3일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저희들은 처절한 유신 독재의 역사를 갖고 있고, 그 이승만 그 독재 정권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친일파만 제거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친일파를 이어서 내려오지만 또 그 권력의 독재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3.1과 그 유신 독재에 대한 저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3.1에다가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다른 게 약간 퇴색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좀 3.1이라고 우리가 제시를 했을 때 3.1 아니고 딴 것도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은 여기에 선뜻 발을 넣기가 이제 좀 거꾸러운 사람도 있을 거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불평등한 세력에 저항을 하고 기득권이 갖고 있는 정치 구조를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개념을 제시하면은 좀 더 넓게 광범하게 지지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3.1이라고 그러니까 약간은 조금 낡은 느낌이 드는, 낡은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모든 걸 섭렵한다는 개념이 좀 부족할 수가 있다. 이런 점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서울이라고 그랬을 때 이제 약간은 대답이 됐어요. 처음에 서울을 시작해서 이 정신을 이렇게 확산해 나가자 됐거든요. 제주도도 있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 서울 중심이 되면은 이제 중앙집권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게 곤란하다. 이제 그런 거는 아까 말씀을 좀 해주시게도 됐고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지금 남아 있는 게 민회라는 개념인데요. 이 민회라는 개념은 3.1 그 일본에 반항한다는 것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민회라는 개념이 갖고 있는 것은 그 반대편에 중앙집권 아니면 위정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권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민회라는 개념도 3.1 정신이 포함하지 않는 어떤 집권적인 권력에 대한 반대, 민중이 주체가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기에는 빠지는 부분들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그러자면 지지층이 엷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갔으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서울이라는 문제는 아까 약간 대답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빼놓고 그 3.1이라는 문제와 이 민회라는 문제를 접합을 시킬 때 거기서 빠질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보완을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두 분께서 이제 적당하게 대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3.1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 민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각각 보완하는 걸로. 예. 네.
저는 그 3.1이 예. 그 일제 저항했다 이것만을 상징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근세 100년 또는 150여 년간에 있어서 가장 많은 민중의 에너지가 집약된 그것이 바로 3.1 대혁명이다. 그리고 3.1 대혁명 자체가 전국 방방곡곡의 민회로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됐고 결국 48년대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까지 이어져서 그 3.1이라는 거는 무슨 일제에 저항했다라고 하는 작은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 이 그 민들이 그렇죠. 이거를 가장 상징적으로 드러낸 대표적인 사건의 예, 대표적인 알겠습니다. 일이 바로 3.1이었기 때문에 예. 그 3.1을 가지고 와서 다시 이제 특히 이제 올해가 100주년 되는 해이니까 예.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가장 폭넓은 대중들이 이 3.1 100주년 대회에 결합하고 있고 그 3.1 정신에 결합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예. 민회를 좀 더 광범위하게 조직하자 이런 뜻이고요. 예. 저 개인적으로는 예. 3.1을 언젠가는 띄고 대한민국 민회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사회운동에 투신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해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떤 경향성을 갖냐면 그 일제 시대에 일본 친일파 일본인뿐이 아니라 친일파에 저항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에 우리가 민회를 구성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민회를 구성하는데 그 반대편에 적들이 있어요. 그 회방 세력들이 있는데 이거를 잘못 3.1을 갖다 붙이면은 지금 친일파의 후손들이 물론 수구 보수 세력들이 있지만 근데 친일을 했다고 해서 다 지금 수구 보수가 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민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민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공격하고 이거를 이겨야 될 대상이 있잖아요. 이게 잘못 그 대상의 범위가 협소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원하는 민회를 구성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에서 절대로 그 대상은 친일파의 타도로 들어가면은 안 된다는 거죠. 친일파만 타도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적지 않은 사람들이요. 이 친일파 이놈들 없애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민족의 분열밖에 가져오는 게 없고 친일을 대상으로 해서 안 되고 친일과 결부된 그 권력의 집중을 우리가 타도 대상으로 해야 민회가 구성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친일뿐만이 아니라 친일을 얘기하자면 친미를 또 타도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타도의 대상이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일본인이라든가 친일이라든가 친미라든가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면은 이 3.1 민회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타도의 대상이 우리가 민회라고 하면은 집중된 권력을 민중이 갖자는 건데 권력 구조를 개선해야 되는 건데 이게 사람을 타도하는 것으로 가면은 사람끼리 갈등이 생기고 아무것도 이룰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 만나봤는데 바로 친미로 들어가고 친미, 친일 이런 거를 타도 대상을 한 거예요. 국회에서 무슨 공청회를 해도 뭐 아베를 욕을 하고 이 트럼프 욕을 하고 김정은이 욕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죠. 그래서 3.1을 내세웠을 때 3.1 정신이 굉장히 넓다는 거를 이제 의장님께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빠져버릴 게 있기 때문에 자 이게 민회가 받쳐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의장님께서 민회 어떻게 사회자하고 논쟁하게 생겼는데 잘. 근데 그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3.1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민주공화국 선포입니다. 민주공화국.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를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그 결과 나온 것이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고 예. 그 법통을 우리가 잇는다는 걸 하는 거고. 그래 그렇게 10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서 뭐 4.19, 5.18, 부마 뭐 이렇게 60쭉 있는 게 우리가 촛불까지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고 나서는 도로 돌아갔다 이러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이 전진의 역사입니다. 실제로 세계사를 보면은 자기 주권을 가지고 민주주의를 이루고 한 나라는 손에 꼽아야 얼마 되지도 않아요. 사실 그런 나라들만 다 있는 거로 사람들이 하고 열등의식을 갖는데 우리는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 조그만 나라가 대국에 붙어있는 조그만 나라가 이렇게 자기 민주주의도 스스로 달성하라고 왕조로 돌아가지 않고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제가 아주 실감나는 얘기를 하죠. 박근혜 탄핵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 이전에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우리 의장님이나 저나 저 긴급조치 세대인데 이 영장도 없이 우리가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사실은 박종철이나 이런 사람들이 몸으로 저항을 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 진전의 역사가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그 집회 시위의 자유, 무지막지한 폐보포구차나 소위 말하는 우리가 지랄탄이라고 부르는 거, 사과탄 이런 것들을 할 수 없게 만든 것이 바로 이한열 같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됐던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 앞까지 전진해 가는데 그 교수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그 야간의 시위는 금지돼 있었어요. 그걸 위헌 소송을 해가지고 따냈거든요. 그러면서 그 탄핵 2년 전서부터 우리가 야간 시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전진해 나갔어요. 우리가 법 내에서 그러나 우리가 또 법만 다 지킨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촛불혁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10월 29일에는 실제로 한 바퀴 돌아서 광화문으로는 안 들어가는 거였는데 대중들이 경찰을 밀어내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부터 광화문 그 이후로 이렇게 나가게 된 거예요. 그거는 현행법으로 따지면 불법이죠. 그러나 쟤네가 처벌을 못 해요. 그때 종로경찰서장 저 지금도 아주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게 바로 최순실 그게 터진 이후거든요. 종로경찰서장이 심지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심정은 잘 압니다. 그렇지만 이 법을 지켜주시고 일단 해산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우리가 전진해 온 거예요. 전진해 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촛불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느낀 거, 우리가 전진을 했지만 또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뺏길 수도 있고 또 그냥 뭐 그 정도 선에서 멈출는데 이제 우리가 직접 해야 된다. 직접 민주주의다. 이거죠.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100년은 대의제 민주주의 또는 우리의 그 인권 기본적인 민주적인 기본권 이런 거를 쟁취하기 위한 100년이었다면은 이제 100년은 정말 민이 주인이 되는 100년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나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3.1이고 민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민회를 조직하기 시작을 하면은 저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직접 대의제를 직접 민주주의로 바꾸자는 거 아니고 맞습니다. 대의제를 이 견제하고 보완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의 확대 강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시, 처벌, 그렇죠. 공권력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게 전혀 지금 민의 손에 들어와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그거를 차지해내기 위한 또 새로운 전진이죠. 이제. 그렇게 생각. 너무 좋은 방법이네요. 그런데 그러면 우선 지금 현재 헌정질서라는 게 있어요. 그 헌정질서 가운데서 국회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회의원들이 민의 말을 듣도록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고 그랬는데 현재 국회의원들은 뽑아준 민의 뜻을 받들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불기속 위임입니다. 뽑아준 사람들에게 구애받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것부터 우리가 고쳐나가야 되겠는데 국회의원들의 손을 통해서는 이게 도무지 고쳐질 것 같지 않으니까 아까 우리가 말씀하셨듯이 조금 전에 촛불혁명 그리고 저항 이런 거를 통해서 구체적인 방안 이제 이런 게 현실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항을 계속해 나가자. 촛불은 끊임없이 들어야 되겠다. 이런 걸로 오늘 끝맺음을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결론이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저는 저항의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됩니다. 네. 예, 특히 3.1 대혁명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제는 민의에 맞는 세상을 창조하고 건설해 나갈 때지 저항이란 측면은 주요한 측면이 아니다. 창조하고 건설해 나가는 데 있어서 싸움하고 그러는 건 부차적 측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런데 그 의장님께서는 너무 선하시게 보이시거든요. 네. 그런데 이 기득권들은 도무지 돌려줄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의장님 그러면 선하게 저항하지 않고 잘 한번 해보세요. 예. 네, 그러니까 저항보다는 네. 창조하고 건설이 주요한 측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 건설? 아, 미래에 그래서 맞는 세상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건설해 근데 나가는 그 건설 과정에서 저항과 갈등이 없이 뭔가가 이루어질 수 것. 있다고 싸움은 생각하십니까? 있어야죠. 싸움은 해야죠. 싸움. 네. 아, 그 싸움이 바로 전 저항이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 그러니까 기득권에 대한 저항 이런 걸로 말씀을 드렸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뜻은 이제 같은 것 같습니다. 의장님 말씀은 주요한 측면이 그렇다는 거지 이제 저항이나 싸움이 완전히 없다는 건 아니고 주요한 측면이 우리가 지금까지 100년이 주로 저항하는 역사였다면 이제는 그게 바뀌고 주요한 측면이 오히려 창조와 건설이고 그리고 저항, 투쟁, 압력 다 행사해야죠.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그렇죠. 거예요. 예, 예. 의장님께서 싸움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동의하는 걸로 하고 예, 오늘 예.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